인천공항은 그 아침도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다. 확성기에서는 비행정보와 보안 검색 구역에서 질서를 지키라는 안내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끝없이 이어진 줄 캐리어를 끄는 소리 급한 발걸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월요일 아침 특유의 소음을 만들어냈다. 많은 이들이 서울을 떠나 출장을 가거나 부산 대구 등지로 일을 하러 돌아갔다. 그 분비는 인파 속 임신 7개월이 넘은 한 여성이 천천히 줄을 따라 걷고 있었다. 손에는 빛바랜 회색 천 가방 하나, 얼굴은 창백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32세의 지은이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부산으로 가 서류를 준비하려는 참이었다. 혼자였다. 가족도 동행도 없었다.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약간 굳은 그녀의 태도가 몇몇의 시선을 끌었다. 바로 그 순간 지은이 보안 검색대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마치 경보음처럼 공기를 갈랐다. 모두가 멈춰섰다. 보안 검색 구역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불안한 눈빛들이 소리의 근원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황금빛과 갈색이 섞인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맹렬히 짖으며 지은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짖음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이미 팽팽한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 개는 민수였다. 인천공항 보안팀의 베테랑 탐지견으로 7년간 훈련받고 수십 건의 사건을 적발한 전설적인 존재였다. 치약 튜브에 숨긴 마약부터 신발 밑창에 감춘 금속까지 민수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민수가 짖자 보안팀은 즉시 긴장했다. 주변 승객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몇 걸음 물러섰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다. 근처에 있던 몇몇 여성들은 수군거렸다. 임산부한테 저렇게 짖는 거 보면 뭐 이상한 거 숨긴 거 아냐. 뱃속에 뭐가 있는 걸까. 젊은 보안 요원 재민이 다가왔다. 얼굴은 굳었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은에게 말했다. 고객님, 저희 탐지견이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잠시 옆으로 와서 추가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은은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다. 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이 가방 하나뿐이고요. 서류도 다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재미는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다 무정의로 사람들의 흐름을 멈추게 했다. 그 사이 민수는 계속 짖었다. 짖음은 점점 더 급박해졌다. 앞발로 바닥을 긁으며 지은에게 다가가려는 듯했다. 그 눈빛은 그녀에게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보안팀은 즉시 검색 모드를 전환했다. 지은의 가방은 2번 연속 스캐너를 통과했다. 모니터에는 아무 이상도 없었다. 아무 이상 징후도 없었다. 마약도 금속도 수상한 물건도 없었다. 모든 것이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평소보다 더 깨끗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짖었다. 평범한 불안의 짖음이 아니었다. 다급한 짖음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리려는 듯했다. 외부가 아니라 그 여성의 내면 깊은 곳에서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 감시실에서 중년 남성이 나왔다. 키 크고 어깨 넓은 그는 단정히 다려진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호였다. A구역 전체 보안팀의 팀장으로 수백 건의 긴박한 상황을 스캔들 없이 처리한 베테랑이었다. 그의 눈이 현장을 빠르게 훑었다. 임신한 여성 맹렬히 짖는 개, 그리고 조용히 재민에게 다가가던 그의 눈빛이 민수를 보자 미세하게 흔들렸다. 침착하던 눈동자에 변화가 스쳤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즉시 저분을 별도 검사실로 데려가.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모두가 암묵적 원칙을 알았다. 민수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용의자는 은밀한 남성도 당황한 여행객도 아니었다. 창백한 얼굴에 임산부였다. 배를 감싸쥔 손 당혹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 지은은 반항하지 않았다. 소리치거나 왜 그러냐 묻지도 않았다. 말없이 검은 정장 차림의 두 여성 직원을 따라 복도 왼쪽의 별도 검사실로 걸어갔다. 모든 일이 몇 분 만에 벌어졌지만 그 시간은 A구역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사람들의 흐름이 멈췄고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공기 속 아무도 몰랐다. 민수의 눈빛과 민호의 고개 끄덕임이 두 생명을 건지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별도 검사실 문이 서서히 닫히는 순간 민수는 더 이상 짖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졌다. 분노나 위협이 아니었다. 간절하고 다급한 눈빛이었다. 마치 시간과 경주하듯 민수가 본 것은 공항의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 순간부터 민호는 직감했다. 10여 년의 경력과 모든 규정 이론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그리고 그 문 너머 배를 감싸 안은 여성은 자신의 몸속에서 음습히 진행되는 끔찍한 일을 모르고 있었다. 몇 초만 더 늦었다면 모든 것이 터질 뻔했다. 별도 검사실은 A구역 복도 끝에 있었다. 주요 체크인 구역과 멀리 떨어진 그곳은 넓지 않았다. 검사대 하나 등받이, 똑바른 나무 의자 2개, 그리고 복도와의 경계를 이루는 반투명 유리창이 전부였다. 안은 밖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밖의 시선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은 의자에 앉았다. 숨이 가빴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하복부에서 묘한 느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은은하고 막연한 마치 누군가의 손이 몸속을 살짝 휘젓는 듯한 느낌. 지은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의자 팔걸이를 쥔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그녀의 시선은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다. 문 쪽이었다. 그곳에서 황금빛 털의 민수가 주저앉아 있었다. 그 눈은 반투명 유리를 뚫고 지은을 바라보는 듯했다. 짖음은 멈췄지만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규칙적이고 느린 무거운 신음. 민수의 발톱이 이따금 바닥을 살짝 긁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복도에 또렷이 울렸다. 마치 아무도 듣지 못하는 다급한 신호처럼. 여성 보안 직원과 응급 의료진이 방으로 들어왔다. 직원은 가볍게 인사하며 예의 바르면서도 경계 어린 눈으로 지은을 보았다. 50대쯤의 마른 체구에 안경을 쓴 남성 의사는 빠르게 다가가 중부 사투리가 살짝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건강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요 며칠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이동하느라 피곤해서 살짝 어지러운 것뿐이에요. 하지만 말을 마친 순간 그녀는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 본능적으로 하복부를 감쌌다.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의사는 미간을 좁혔다. 혈압계를 꺼내 측정한 결과 90미50, 평균보다 낮았다.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태아 심박수를 추가로 확인해야 했다. 의사는 여성 직원에게 돌아보며 말했다. 태아 심박 측정기 준비해. 그 사이 지은을 검사실로 보낸 민호는 밖에서 두 팔을 가슴 앞에 교차한 채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민수의 행동에서 떠나지 않았다. 차가운 눈빛 속 숨길 수 없는 미세한 동요가 있었다. 2년 전 일이 떠올랐다. 민수가 30분 가까이 멈추지 않고 짖으며 어린이 간식 가방에 숨겨진 폭죽을 찾아냈던 때, 폭약이 든 그 폭죽은 정교하게 위장돼 모두가 민수를 의심했다. 잘못 찢은 거 아냐 하지만 사탕 포장지를 하나씩 뜯자 철심이 박힌 폭죽이 나왔다. 그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진 않았지만 내부에선 전설로 회자됐다.
민수가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일한 순간. 지금 민호는 민수의 눈빛에서 그때를 보았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위협이나 경고의 짖음이 아니었다. 도움을 청하는 듯한 짖음이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위험을 직감한 동물의 간절함 같았다. 민수는 그 방 안에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극도로 위험한 무언가가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경고를 전하려는 상대는 민호였다. 검사실 안지은의 숨이 점점 빨라졌다. 눈앞이 살짝 흐려졌다. 말하지 않았지만 이마에 땀이 맺혔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방 아닌데도 하복부의 통증이 그녀를 살짝 몸을 기울이게 했다. 그 순간 흐릿한 유리창 너머 민수의 눈빛과 마주쳤다. 마치 전류가 심장을 스치는 듯한 기묘한 연결. 그 눈빛이 전한 건 불안과 위로가 뒤섞인 메시지였다. 방심하지 마, 큰일이야. 의사가 심박 측정기를 조정하던 중 지은의 표정을 보고 잠시 멈췄다. 어디 아프신가요? 지은은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몇 초 뒤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아랫배가 아침부터 묵직하게 아팠어요. 많이 걷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의사는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상태 기록 시작해. 필요하면 주치에 호출하고. 복도박 민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의 반응을 주시하며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다. 10년 넘게 일하며 모든 기술적 수치가 정상인데 직감과 한 마리 개가 뭔가 잘못됐다고 외치는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때 민수가 더 길고 강하게 신음하며 발톱으로 바닥을 세게 긁었다. 그 눈은 문을 뚫을 듯 응시했다. 만약 말할 수 있다면 빨리 구해, 아직 늦지 않았어 라고 외쳤을 것이다. 동시에 지은이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배를 감싼 손, 창백해진 얼굴, 숨소리가 끊겼다. 민호의 내면에서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지 않았다. 빠르게 문으로 다가가며 머릿속에 단 한 문장만 맴돌았다. 이건 보안 문제가 아니야. 의료 문제다. 생사가 걸렸어. 혈압계가 삑 소리를 내며 90/50을 표시했다. 의사 성민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숫자가 바뀌길 기다리는 듯했지만 그대로였다. 방안이 한 박자 가라앉았다. 그는 기기를 살짝 돌려 태아 심박 탐지기를 지은의 하복부에 댔다. 탐지기가 천천히 움직이며 화면에 파형이 나타났다. 태아의 심박 소리가 작게 울렸다. 몇 초 만에 결과가 나왔다. 심박이 정상보다 약했다. 즉각 위험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었다. 성민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배 아프세요? 지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묵직하게 아파요. 참을 만했어요. 아침부터 그랬는데 임신 때문인 줄 알았어요. 성민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에 침착함이 사라지고 진짜 걱정이 스며들었다.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민호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지은을 스치고 화면의 수치에 멈췄다. 미간이 살짝 좁아졌다. 그는 성민을 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다. 탐지견이 훈련이 아니라 본능으로 질병을 감지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성민은 잠시 멈칫했다. 일본에서 그런 논문을 읽은 적이 있죠? 하지만 한국에선 드물어요. 기록도 거의 없고요. 민호는 대답 대신 흐릿한 유리창 너머를 봤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떠날 기미가 없었다. 발톱이 바닥을 연신 긁었다. 크진 않지만 다급하고 규칙적인 소리.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기절한 사람을 깨우려는 듯. 민수의 눈은 유리창의 한 점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움직이지 않고 깜빡이지 않았다. 말 못하는 간절한 외침 같았다. 민호는 다시 성민과 지은을 보았다. 지은은 숨을 몰아쉬며 배를 감싸고 있었다. 얼굴은 푸르죽죽하고 관자놀이에 땀이 흘렀다. 민호는 말없이 검사대 옆으로 다가갔다. 시선은 측정기에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지난 10년의 기억을 빠르게 되감았다.
마약 폭발물, 불법 물품 모두 규정과 장비가 뒷받침된 명확한 단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어떤 틀에도 맞지 않았다. 오직 본능으로 울부짖는 개와 기력이 쇠해가는 임산부뿐. 민호는 의사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 단호히 말했다. 구급차 불러요. 지금?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요. 성민은 더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망설이면 대가를 치르는 건 명령자가 아니라 환자다. 여성 직원이 재빨리 무정의로 공항 응급센터에 연락했다. 성민이 다시 지은을 살피자 그녀의 숨이 끊어질 듯 거칠어지고 하복부가 살짝 굳어 있었다. 민호가 밖으로 나오자 문이 열리는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섰다. 고개를 들고 등을 구부린 채 돌진하려는 듯 했지만 곧 작게 신음하며 멈췄다. 민호는 허리를 숙여 민수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가볍게 마치 동의의 고개지처럼. 몇 분 뒤 아구역 입구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들것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지은 곁에 서서 그녀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은 모습을 지켜봤다. 고통인지 피로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민수는 뒤따르며 지은이 들것에 실리는 모습을 눈에서 떼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향하고 있음을 아는 듯 모자의 생사가 앞으로의 몇 분에 달려 있었다. 구급차가 공항을 떠나자 민호는 뒤를 돌아봤다. 예상대로 민수는 남지 않았다. 그를 바라보며 명령을 기다렸다.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는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다. 그 찰나 모든 장비와 규정이론은 뒷전이었다. 본능과 신뢰 책임만 남았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민호는 확신했다. 이 이야기가 공항에서 끝나선 안 된다고.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다. 파란불과 빨간불이 서울 아침의 나른한 거리를 가르며 나무 그림자를 스쳤다. 구급차 안지은은 들것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양손은 들것 가장자리에 힘없이 놓여 있고 가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듯. 성민은 생체 모니터를 주시했다. 젊은 간호사 소연이 지은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며 병원에 전화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긴급 수술실 준비해주세요. 복강 내 출혈 의심. 임신 32주 혈압 저하, 태아 심박 약함. 상대가 확인하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소연의 시선이 성민에게 향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복강 내 출혈. 임산부에겐 극히 드물지. 입맛을 다졌다. 더 추측하지 않았다. 지금 추측은 이론일 뿐 그들 앞엔 창백한 얼굴의 현실이 있었다. 민호는 공항 보안팀 차량으로 구급차 바로 뒤를 따랐다. 말없이 앞차의 붉은 후미등을 응시했다. 손은 의자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다. 옆에서 민수는 차 바닥에 앉아 머리를 창문에 기댔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앞을 바라봤다. 마치 달리는 거리와 시간을 세는 듯. 민호는 문득 몇 년 전 일본 훈련 교관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개는 때론 물질뿐 아니라 사람의 생물학적 변화를 감지해 의학도 정의하지 못한 징후를 동물의 본능은 선명히 본다고. 당시 민호는 웃으며 그저 비유로 여겼다. 특수 직업의 예술적 표현이라고. 하지만 지금 눈물 맺힌 듯한 민수의 눈빛을 보며 그는 두려웠다.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늦을까봐 두려웠다. 만약 이 모든 게 직감 때문이라면, 하지만 맞다면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의 목숨이 칼날 위에 있다. 기다림도 경계도 없다. 적시의 행동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쥐었다. 속으로 되뇌었다. 직감일 뿐인가 진짜 목숨인가? 구급차는 강남대로에서 급커브를 돌았다. 멀리 신호등이 깜빡였다. 차 안에서 지은이 잠시 눈을 떴다.
무거운 꿈속처럼 흐릿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문에 비친 뒷차의 불빛을 보았다. 보안팀 차 민수가 타고 있는 차임을 알았다. 흐려진 눈빛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다. 목이 막혔다. 그러다 힘겹게 입술을 뗐다. 사이렌에 묻힐 듯한 목소리. 만약 무슨 일 있으면 아이 이름 민서로 해주세요. 소연은 순간 멈칫하더니 성민을 올려다봤다. 성민은 지은의 손목에 손을 얹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 없는 약속처럼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몇 초 뒤 지은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깨어있을 힘이 없었다. 얼굴은 이완됐지만 들것에 시트를 쥔 손은 본능적으로 살짝 힘을 줬다. 생존의 마지막 반사였다. 밖에서 민수는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앞유리를 뚫고 구급차를 바라보는 눈빛은 변함없었다. 꼬리는 움직이지 않고 발도 고정된 채였다. 마치 4발 달린 생물이 할 수 있는 기도 같았다. 민호가 곁눈으로 민수를 봤다. 여전히 그 자세였다. 그는 시선을 돌려 병원 이름이 적힌 도로 표지판을 바라봤다. 서울 산부인과 병원 몇백 미터 남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지금 이 순간 저 여성은 낯선 이의 신뢰와 말 못하는 동물의 눈빛에 모든 걸 맡기고 있었다. 구급차가 병원 정문에 닿기 직전 지은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흐릿한 눈이 뒷차의 불빛 민수가 있는 곳을 향했다. 그러곤 눈을 감았다. 이름 짓지 못한 감정의 마침표 같았다. 두 번째 차 안은 짙은 침묵에 잠겼다. 민호와 민수는 말을 나누지 않았다.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 세며 병원 정문까지의 거리가 좁혀지길 기다렸다.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전환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구급차가 멈추자마자 응급실 문이 열렸다. 의료진은 지시 없이도 움직였다.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 익숙한 기계처럼 들것은 빠르게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민호는 지은의 힘없는 손과 푸르죽죽한 피부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응급실 책임 의사가 임상 기록과 상태를 훑으며 소리쳤다. 3층으로 2번 수술실 활성화 긴급 준비, B형 혈액 주치의 호출 간호사들이 들것을 밀며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동작은 정확하고 긴박했다. 병원 복도가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텄다. 가벼운 고개짓 하나로 모두가 알았다. 이건 평범한 응급 상황이 아니었다. 민호는 수술실 입구까지 따라갔지만 ICU 문 앞에서 막혔다. 병원 경비가 규정대로 막아섰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얀 벽 옆에 멈췄다. 손엔 여전히 전화기를 쥐고 있었지만 화면은 꺼진 지 오래였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전화할 필요가 있는지조차 몰랐다. 민수는 그의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ICU 문이 닫히고 위쪽 빨간등이 켜졌다. 민수는 지시 없이 문 앞으로 갔다. 몸을 쭉 뻗고 엎드려 앞발에 턱을 댔다. 수술 중임을 알리는 붉은 등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짖음도 으르렁도 없었다. 소름 끼칠 만큼 깊은 침묵. 마치 생사의 경계를 아는 듯했다. 수술실 안 50대 중반의 주치의가 도착했다. 무거운 눈빛, 집중력 가득한 손. 그는 장갑을 끼며 낫고 선명하게 말했다. 자궁 동맥 파열 복강 내 출혈. 몇 시간 전부터 손상됐을 가능성 높음. 격심한 통증 발열질 출혈 없어 생리통으로 오인하기 쉬운 극히 위험한 상태. 옆에 간호사가 몇 초 멈칫하더니 탄식했다. 세상에 드문 경우에요. 제 시간에 안 왔으면 엄마와 아기 둘 다 잃었을 거예요. 의사는 더 말하지 않았다. 기구 준비를 지시하며 지은의 배에 손을 얹고 외쳤다. 15분 남았어요. 늦으면 둘 다 잃습니다. 수술실은 짧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알았다. 이건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시간과의 도박이었다. 태아의 심박은 점점 약해지고 복강 내 혈액은 쌓이고 있었다. 1초의 지체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 복도 밖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다.
사람 소리, 발소리가 없었다. ICU 구역은 세상과 단절된 듯했다. 민수는 여전히 엎드려 있었다. 지나가는 이들이 힐끔 봤다. 호기심, 안타까움이 섞인 시선.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민수의 눈빛은 주인을 기다리는 개의 것이 아니었다. 약속과 믿음 언어를 초월한 본능이 깃든 눈빛이었다. 민호는 붉은 등을 응시했다. 1초가 신경줄처럼 팽팽했다. 숨을 어떻게 쉬는지조차 잊었다. 머릿속엔 지은의 약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아이 이름 민서로. 그때는 고개만 숙였지만 이제야 그 말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같았다. 시간은 물방울처럼 느리게 흘렀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붉은 등은 깜빡임 없이 타올랐다. 그 빛은 기다림을 가르는 칼날 같았다. 민호는 자신이 이렇게 무력했던 적이 없었다. 납치, 인신매매 협상, 폭탄 위협 속에서도 침착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희망은 흐릿한 유리창 너머 의료진과 말 못하는 개의 눈빛에 달려 있었다. 그 눈빛은 최첨단 장비도 스캐너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붉은 등이 여전히 꺼지지 않은 그 순간 민수는 거의 30분간 꼼짝 않던 몸을 처음으로 움직였다. 눈을 깜빡였다. 마치 가슴속에 한 줄기 기대가 스친 듯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이들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생명을 지켜내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수술실 안작은 동맥 하나가 생명을 조용히 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모든 시선은 그 붉은 등에 쏠렸고 그 기다림 속에서 무언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수술실의 생체 모니터 소리는 단순한 의료 신호가 아니었다. 방 안 모든 이의 불안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삐삐삐. 급박한 리듬이 갑자기 길게 이어지며 직선으로 변했다. 태아의 심박이 6초간 멈췄다. 짧지만 영원 같은 6초. 주치의를 보조하던 의사 민재는 열린 복부를 붙들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다. 눈은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파형이 실오라기처럼 다시 튀자 주치의는 손을 꽉 쥐었다. 작게 숨을 내쉬며 급류를 건넌 듯했다. 태아 심박이 돌아왔다. 불안정했지만 희망은 살아있었다. 팀은 6초의 정지를 잊은 듯 다시 움직였다. 민재가 주치의를 힐끗 보며 속삭였다. 자신에게인지 팀에게인지 모르게. 그 개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2명의 장례였을 거예요. 가벼운 말이었지만 차가운 수술실 공기를 뚫고 모두를 한 박자 멈추게 했다. 밖에서 붉은 등이 ICU 문 위를 비췄다. 복도는 고요했다. 천장 선풍기 소리만 들렸다. 민수는 여전히 엎드려 있었다. 앞발에 턱을 대고 눈은 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안의 생명이 사라질 것처럼. 민수의 숨은 깊고 규칙적이었다. 가슴이 오르내리며 긴장과 동조하는 기계 같았다. 지나가는 의료진이 잠시 멈췄다. 호기심이 아니라 묘한 감동 때문이었다. ICU 문 앞에서 몇 시간째 움직이지 않는 개는 처음이었다. 마치 환자의 가족처럼. 젊은 간호사 소연이 민호 곁에서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촉촉한 걸 들키지 않으려는 듯 그녀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저런 개는 처음 봐요.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붉은 등에 고정된 채 아침에 그 지점에서 시작된 여정을 떠올렸다. 터무니없어 보였던 본능이 끌어낸 기적 같은 순간들. 이제 그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다. 태어날 생명과 말 못하는 동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었다. 수술실 안주치의는 자궁 동맥의 파열 부위를 임시로 봉합했다. 혈액은 계속 주입됐고 태아 심박은 불규칙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기는 여전히 미약한 생명을 붙들고 있었다. 팀은 침묵했다. 웃음도 안도도 없었다.
봉합이 끝나고 첫 울음소리가 울릴 때까지 모든 희망은 잠정적이었다. 의사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걸 끝낼 수 있음을 아는 긴장 때문이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다. 사람 그림자는 줄었지만 민수는 꿈쩍도 않았다. 숨쉬는 석상처럼 안과 밖을 잇는 보이지 않는 기둥 같았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눈은 충혈됐지만 눈물이 아니었다. 아침부터 쌓인 긴장 때문이었다. 민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짖지 않고 떠나지 않고 등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희망의 불씨가 속삭였다. 조금만 더 아직 늦지 않았어. 그때 문틈으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당직 간호사가 뛰어나와 등부터 확인하고 민호를 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민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귀가 살짝 세워졌다. 생명의 첫 신호를 잡아낸 레이더 같았다. ICU 무위 붉은 등이 갑자기 꺼졌다. 부드럽지만 강렬한 마침표. 복도는 순간 얼어붙어졌다. 모두의 시선이 문에 멈췄다. 숨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심장 박동만 어긋났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극적이지 않게 소리도 작게.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기다림의 감정을 터뜨렸다. 간호사가 들것을 밀고 나왔다. 지은이 누워 있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푸르죽죽했던 기색은 사라졌다. 양손은 몸 옆에 감겨 있고 수액은 규칙적으로 똑똑 떨어졌다. 구원의 선율 같았다. 그 옆 분홍빛 포대기 안에 작은 아기가 있었다. 조그맣고 붉은 하지만 숨쉬는 아기.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며 폭풍을 뚫고 봄에 놓인 새싹 같았다. 민호는 문에서 2걸음 떨어져 서 있었다. 눈은 들것에서 떠나지 않았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굳게 쥐어져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다. 심장은 수액이 떨어지는 리듬에 맞춰 뛰었다. 아기가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터질 듯했다. 평범한 감동이 아니었다. 기적을 손으로 만진 첫 순간이었다. 의사가 뒤따라 나왔다. 단단한 체격 눈밑은 거뭇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민호 앞에 멈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생명을 건네는 인사 같았다. 낮고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둘 다 위험은 넘겼어요. 하지만 아직 약해요.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늦지 않아 다행이에요. 짧은 말이었지만 민호의 몸이 풀렸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댔다. 피로가 아니라 청은의 돌이 가슴에서 내려간 느낌 때문이었다. 민수는 꿈쩍도 않았다. 여전히 엎드려 앞발에 턱을 대고 복도를 응시했다. 누군가 나오거나 소식이 전해진 것도 모른 듯 깨어난 그 사람의 눈빛만 기다리는 듯했다. 간호사가 들것을 멈추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순간 지은이 눈을 떴다. 천천히 흐릿하게. 하지만 분명한 움직임 생명의 신호였다. 말을 하진 않았다. 눈이 빛을 받아들이다 복도 끝 민수를 보았다. 그 순간 약하지만 눈물이 고인 눈빛이 반짝였다. 입술이 움직였다. 밤바람처럼 가녀린 목소리 하지만 곁에 있던 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저 걔는 제 천사예요. 폭풍을 뚫은 기도 같은 말이었다. 의학도 훈련도 과학도 설명 못하는 오직 심장으로 느끼는 인정이었다. 간호사 소연은 지은을 보고 민수로 시선을 돌렸다.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 슬픔이 아니라 억눌린 감정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천천히 다가가 민수 곁에 앉았다. 손을 그 갈색 털 위에 올렸다. 아침 이후 처음으로 쓰다듬는 손길이었다. 손이 떨렸다. 추위가 아니라 의학과 보안이 합쳐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 생물에 닿았기 때문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손이 닿자 꼬리가 한번 가볍게 움직였다. 응답 같았다. 그러곤 다시 턱을 내려놓았다. 눈은 들것의 포대기를 향했다. 그 작은 숨이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의사는 민호에게 함께 가도 된다고 했지만 그는 들어서지 않았다. 복도에 서서 지켜봤다. 노란 불빛이 비추는 그 순간 그의 내면이 씻겼다. 회의 계산 직업적 틀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믿음만 남았다. 문이 닫히며 복도는 텅 비었다. 하얀 빛이 바닥에 떨어지고 선풍기 소리만 윙윙거렸다. 민수는 들것이 있던 자리로 다가가 바닥을 살짝 킁킁거리더니 그곳에 엎드렸다. 생명을 지킨 문지기처럼 기적의 문이 닫힌 그 자리에서 다음날 아침 서울은 서늘했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갔다. 당직도 임무도 없었다. 내면의 충동이 그를 이끌었다. 검은 구두가 응급회복실 2층 복도에서 똑똑 소리를 냈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가슴은 묘하게 설렜다. 김지은 이름표가 붙은 문 앞에서 멈췄다. 심호흡을 하고 손잡이를 잡았지만 바로 돌리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를 기다리듯 서 있었다. 안에서 간호사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렸다. 간호사 혜진이 민호를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라는 신호였다. 민호가 들어서자 하얀 방은 단정했다. 얇은 커튼 사이로 스민 빛이 시간을 멈춘 듯 고요한 풍경을 만들었다. 지은은 높은 베개에 기대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어깨로 흘렀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생기를 띠었다. 민호를 보고 미소 지었다. 연약하지만 감사로 가득한 미소였다. 방 한쪽 지은의 침대 옆에 아기 요람이 있었다. 따마. 갓난아기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붉은 얼굴, 조그만 손이 가슴 앞에서 귀한 것을 쥔 듯 오므려졌다. 민수는 민호 뒤를 따라 들어왔다. 늘 경계하던 모습과 달리 부드럽게 움직였다. 임무 중 처음으로 맹렬히 짖었던 사람 곁으로 망설이며 다가갔다. 아주 조심스레 지은의 팔이 들이운 침대 가장자리에 턱을 댔다. 훈련된 행동이 아니었다. 위로와 확인의 몸짓이었다. 여전히 여기 있고 지켜보고 기억한다고 말하는 듯 지은이 내려다봤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렀다. 흐느낌은 없었다. 다른 손으로 민수의 머리를 살짝 만졌다. 고개를 숙여 말없는 감사를 전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많이 걸어서 임신 때문에 아픈 줄 알았어요. 말이 멈췄다. 목이 메어 흐느낌이 터졌다. 민호는 곁에 서 있었다. 눈이 붉어졌다. 극적인 순간 때문이 아니라 이 방의 고요한 감정이 가슴을 찔렀다. 말은 끝나지 않아도 충분했다. 그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보았다. 돌처럼 굳은 생명체 같았다. 민수의 눈은 어른이 아니라 잠든 아기 요람을 향했다. 그 장면에 곁에 혜진이 소매로 눈을 닦았다. 이런 게는 처음이었다. 호기심이나 사냥 본능이 아니었다. 말 못하는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형 음지의 경호원의 눈빛이었다. 민호는 침대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어젯밤 작성한 보고서였다. 몇 줄에 불과했지만 정성스레 접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머리맡 탁자에 올렸다. 지은의 눈빛이 따라가며 감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듯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고마워요, 당신도요. 그날 당신이 그 개를 믿지 않았다면 저뿐만 아니라 민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천천히 말했다. 제가 그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늦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방 안은 다시 고요에 잠겼다. 생체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소리와 요람 속 아기의 가느다란 숨소리만 남았다. 민수는 그때 살짝 몸을 움직였다. 여전히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요람 가까이 다가가 앉았다. 소리 없이 눈빛이 빛났다. 신성한 임무를 마친 듯 그 자체로도
이해 못할 충만한 기쁨이었다. 아기가 숨쉬고 꿈꾸며 잠든 것만으로 충분했다. 창문에서 비친 햇살이 민수의 머리에 내려앉아 갈색 털을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였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았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미소는 선명해졌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다시 살아난 이유를. 의사도 기계도 아니었다. 한 쌍의 눈빛 본능 말 없는 사랑이었다. 조건도 설명도 없는. 그날 그 순간 민수가 돌아서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기에 지금 그녀와 아기가 여기 있었다. 햇살이 방안을 더 부드럽게 채웠다. 며칠 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졌다. 민호의 가슴속 불안도 아기의 숨소리에 맞춰 잦아들었다. 더 말할 필요는 없었다. 모든 말은 한 눈빛사람 손에 얹힌 개의 머리, 연약한 몸속에서 이어지는 심장박동에 담겨 있었다. 그날 모두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 일주일 넘게 병원 수술실 하얀 복도 믿음으로 떨리던 눈빛들 사이를 오간 민호는 공항으로 돌아왔다. 걸음은 평온했지만 가슴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쌓였다. 그날도 하늘은 흐렸다. 지은이 조용히 수화물 스캐너를 지나던 그때처럼 민호는 사무실로 들어가 의무 보고서를 짧게 작성했다. 수백 번 써온 방식대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감정 없이. 민수의 눈빛 직감 임산부를 향한 끊임없는 짖음, 그의 심장이 어긋난 순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마지막 줄은 단순했다. 탐지견의 이상 반응으로 잠재적 위험 상황 발견 즉시 조치 및 병원 이송 임명 피해 없음. 그뿐이었다. 더도 덜도 없었다. 하지만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 때 손이 살짝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깊은 곳에서 지은이 연약하게 누워있던 순간 아기가 몇 분 만에 생명을 건졌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접어 사무실을 나섰다. 민수를 보러 보안구역으로 향하려 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전날 병원의 간호사였다. 그녀는 구겨진 종이 쪽지를 건넸다. 모서리에 물방울이 번진 자국이 있었다. 부드럽고 기울어진 글씨 발신자 이름은 없었지만 누구인지 알았다. 민호는 터미널 뒤쪽 조용한 테라스로 갔다. 민수가 의자 발치에 석상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종이를 펼쳐 읽었다. 민수에게 아니 자신에게 들리도록 낮게.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저를 끝까지 지켜봐줘서. 그때 제가 얼마나 그 시선이 필요했는지 몰랐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왜 떠났는지 모른 채 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제 아기도 누가 자신을 이 삶에 붙들어줬는지 영원히 몰랐을 거고요. 여기서 민호는 잠시 멈췄다. 눈가가 따끔거렸다. 종이를 접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상사에게도 서류에도 넣지 않았다. 가슴 주머니 심장 가까운 곳에 넣었다. 민수는 올려다봤다. 짖거나 신음하지 않았다. 그의 작은 움직임을 따라가는 눈빛은 편지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아는 듯했다. 그날 오후 민호는 병원 근처 카페에 들렀다. 그날 수술을 집도한 민재와 약속이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에 금빛 햇살이 쏟아졌다.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잠시 침묵하다 입을 뗐다. 수백 번 수술했어요. 더 어렵고 출혈도 심한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그 첫 찢음이 생명의 문을 열어줬다는 걸 이렇게 강렬히 느낀 적은 없어요. 제 메스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민호는 듣기만 했다. 말없이 10개 웃었다. 그러다 낮게 물었다. 동물의 본능 믿으십니까? 민재는 웃거나 놀라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답했다. 이제 믿어요. 그 대답에 민호는 잠시 멈췄다. 만약 그날 그가 침묵했다면, 민수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외면했다면
지금 그는 사망 보고서를 쓰고 있을지도 몰랐다. 감사 편지가 아니라 그 아기는 병원 기록 속 짧은 주석 생존 실패로 남았을 것이다. 민호는 멀리 승객들이 줄지어 체크인하는 모습을 보았다. 모두 바쁘고 급하고 어딘가로 향했다. 일주일 전 바로 이곳에서 두 생명이 사라질 뻔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단지 한 번의 지즘 때문에 민호는 민수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은 특별하지 않았다. 날카롭거나 사나운 것도 아니었다. 평범했지만 의미로 가득했다. 모든 걸 미리 아는 듯 인간이 보지 못한 것을 본 듯. 민호는 살짝 미소 지었다. 숨처럼 가벼운 미소였다. 젖은 종이 쪽지가 1000개의 붉은 도장이 찍힌 표창장보다 귀했고 침묵의 눈빛이 어떤 찬사보다 크게 울린다는 걸 알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민수가 그의 발치에 고요히 앉아있는 모습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슴을 찌르는 선명함이었다. 그 눈빛에서 낯선 평온을 보았다. 오랜 세월 직업 속에서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 하지만 오늘 그는 찾았다. 공항으로 돌아온 민호는 지난 10년과 다름없는 길을 걸었다. 확성기는 떠나는 비행을 반복했고 사람의 강은 끝없이 흘렀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차가운 공간의 숨소리와 섞였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모든 게 달라졌다고. 벽 색깔이나 책상 배치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에 닿은 한 점 때문이었다. 어떤 보고서도 훈련도 언급하지 않은 그 점. 민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민호의 발치에 앉아 보안 구역을 스캔하듯 눈을 돌렸다. 하지만 민호는 느꼈다. 민수의 움직임은 더 이상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은 설명할 수도 없는 무언가를 듣는 듯했다. 그날 아침 한 임산부가 검색대를 지나자 민호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민수에게 향했다. 민수가 살짝 고개를 들고 한 걸음 내디디며 공기를 킁킁거렸다. 그러곤 돌아섰다. 경계나 과도한 관심 없이 그냥 보고 조용히 물러섰다. 민호는 안도했지만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났다. 몇 초 뒤에야 자신이 손을 꽉 쥐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천천히 풀었다. 젊은 신입 직원이 마른 체구로 다가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저 개가 뭐가 특별한데 항상 옆에 두세요. 민호는 미소만 지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는 말로 담을 수 없고 보안 매뉴얼이나 훈련 교본에도 실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날 밤 당직 인원이 적어 공항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민호는 당직실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발치에 조용히 엎드렸다. 둘은 말없는 신호 없이 익숙한 고요 속에 있었다. 처음으로 민호는 업무가 아닌 개인 노트북을 열었다. 보고서도 CCTV 점검도 아니었다. 새하얀 문서 파일을 만들고 이름을 붙였다.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는 기록,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정해진 형식이 없었다. 그날 인천공항에서 첫 지짐이 울린 순간부터 스캐너가 아무것도 잡아내지 않았는데도 민수가 지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던 때, 증거 없이 직감만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까지 민호는 멈추지 않고 썼다. 멈추면 감정이 흘러갈까봐 두려웠다. 글을 쓰며 병원에서 지은이 회복실로 옮겨지기 전 민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죽음을 넘긴 자의 것이 아니었다. 남은 인생을 말 못하는 존재에게 맡기는 듯한 눈빛이었다. 모든 걸 아는 존재에게. 민호는 거기서 멈췄다. 민수를 내려다봤다. 민수는 잠들지 않았다. 눈을 뜨고 몇 미터 앞에서 엄마 치마를 잡고 비행기와 좌석 김밥에 대해 조잘대는 아이를 보고 있었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고 반응도 없이 깊고 오래 바라봤다. 마치 아이 안에서 무언가를 듣는 듯 민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용히 지켜봤다. 한 생각이 스쳤다.
민수가 변했거나 자신이 변했거나 아니면 둘 다 그날 이후의 그들이 아니었다. 어디선가 들은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 안에 변한 무언가는 때론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맞았다.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민호는 더 이상 기계적으로 수화물을 확인하지 않았다. 승객의 얼굴, 젊은 엄마, 이마에 땀방울 기계가 읽지 못하는 불안한 눈빛을 더 오래 보았다. 그는 장비만 믿지 않았다. 감각과 눈빛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믿기 시작했다. 공항에 차가운 LED 조명이 열린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는 기록, 문서에 반사되었다. 민호는 마지막 줄을 썼다. 그 눈빛이 없었다면 내가 움직였을까? 답은 쓰지 않았다. 노트북을 끄고 손을 뻗어 민수의 머리에 얹었다. 습관처럼. 민수의 눈은 여전히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 탑승구를 지나는 모습을 쳤다. 그 평범한 순간 민호의 가슴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해졌다. 임무 완수가 아니었다. 감정이 메말랐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깊은 곳에 무언가가 닿았다. 그는 천천히 살아가는 법 보고 듣고 마음에 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떤 학교도 가르치지 않는 교훈이었다. 민수는 내일 모레 그 이후에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볼 것이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 않다. 그 눈빛에서 한 생명이 시작되었고 한 남자는 믿음의 대상을 알게 되었다. 한 달 뒤 인천공항의 운명적인 아침. 서울은 가을로 접어들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였다. 공항은 여전히 급한 사람들로 붐볐다. 민호는 오후 당직이었다. 책상 앞 모니터는 터미널 곳곳의 영상을 끊임없이 띄웠다. 발밑에서 민수는 익숙한 자세로 웅크리고 잠들었다.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꼬리가 가끔 꿈틀거렸다. 공항을 꿈꾸는지 하얀 병원 복도에서 몇 시간이나 묵묵히 기다리던 순간을 꿈꾸는지 모를 일이었다. 민호는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모니터를 보았다. 전화가 살짝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사진 한 장과 짧은 문장이 왔다. 지은이었다. 이름 없이도 부드러운 빛과 글씨체로 알았다.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당신들 덕에 저와 아기가 여기 있어요. 사진은 평범하면서도 성스러운 순간이었다. 아기가 담요에 쌓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낡은 떡 목걸이를 쥐고 있었다. 사진 아래 글씨가 있었다. 민호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조였다. 가볍지만 흘러가지 않는 느낌이었다. 세상이 한 번의 진동에 멈춘 듯 답장도 전화도 하지 않았다. 사진을 개인 폴더에 저장하고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화려하거나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다. 한 마리 개와 한 결정이 생명의 운명을 바꾼 순간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민수를 내려다봤다. 발치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밖에서 들어온 빛이 유리창 틈으로 들어와 민수의 반쪽 몸에 얇은 금빛 선을 그렸다. 말하는 세계와 말없는 세계를 잇는 선 같았다. 민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너는 모르겠지만 너 덕에 사람이 살았어. 그때 나이 든 승객이 보안구역을 지나다 우연히 멈췄다. 민수를 뚫어지게 보았다. 한참 뒤 민호를 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걔를 안 믿었어요. 저 눈빛이 그 애를 똑바로 볼 때까지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 그 말은 민호의 가슴에 또 한 줄 새겨졌다. 증거도 증명도 필요 없었다.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민호는 잠시 더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민수가 책상 밑에 엎드린 모습을 찍었다. 금빛 조명이 반사된 바닥 모든 게 고요했다.
시간이 몇 초 멈춘 듯했다. 사람도 움직임도 없는 사진, 임무와 기억 사이에 놓인 한 생명체. 그 순간 어디선가 읽은 문장이 떠올랐다. 어떤 생명은 울음소리가 아닌 한 마리 개의 눈빛으로 시작된다. 민호는 깨달았다.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민수가 누군가를 볼 때마다, 민호가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마다 그 정직한 눈빛이 인간이 미처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마주할 때마다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가슴을 멈추게 하는 순간을 만난다. 비극이나 극적인 전개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진실하고 삶 그 자체이며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지은 민수보안팀장 민호의 이야기는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눈빛 결정 가장 연약한 심장박동조차 생과 사의 무게를 지닌 고요한 음악이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긴장감이나 반전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이의 섬세한 본능이다. 말 못하는 개가 기계와 규정도 보지 못한 것을 알아챘다. 규정을 따를 수 있었던 팀장이 양심을 따랐다. 자신의 위험을 모르던 어머니가 마지막 눈빛으로 말 없는 구원을 보냈다. 바쁘고 이성적인 세상에서 본능과 직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한다. 이유나 증거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다. 멈춰서서 더 깊이 보고 더 조용히 들으며 느끼는 대로 믿으면 된다. 민호가 말했듯 임무는 항상 기록될 필요는 없다. 기억되면 충분하다. 어떤 생명은 정말로 태어날 때의 울음이 아닌 충실한 개의 눈빛으로 시작된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남는다. 연민경청 믿음의 가치를 부드럽지만 깊게 일깨운다. 사람에게 그리고 말 못하는 생명에게. 이 이야기가 한신리스사삿 이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바쁜 삶 속에서 잠시 멈춰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했다면 아래에 당신의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지나가는 영상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계속 나누기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줘서 고마워요.